때는 조선 중기, 서슬퍼런 권세가들의 탐욕으로 백성들의 등이 휘던 시절. 수도 한양의 북촌, 기와가 번쩍이는 웅장한 저택에 대대로 명문가라 자부하는 박대감 일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온 가문이었으나 박대감대에 이르러서는 그 명성이 빛을 발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해 얼굴이 붉었고 오만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죠. 가문의 재산은 부유한 처가의 덕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박대감의 게으름과 방탕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습은 그의 장남, 박민준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민준 또한 아비를 쏙 빼닮아 글공부에는 담을 쌓고 매일같이 기방을 드나들며 허송세월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청마루에서 박대감이 민준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민준아. 저작거리에 내 놈과 나에 대한 웃음거리가 파다하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제 그만 기방 출입은 그만두고 서책에 눈을 좀 붙이거라. 내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아버님이야말로 매일같이 주한상을 앞에 두시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네 이놈. 아비와 아들이 어찌 같을 수 있단 말이냐? 이 아비는 그래도 벼슬이라도 한번 하지 않았느냐? 외조부님의 연줄 덕에 겨우 얻은 말단직 아니었습니까? 제게도 그런 연줄 하나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들의 뻔뻔한 대꾸에 박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막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 안채에서 부인 심씨가 나왔습니다. 대감, 또 무슨 일로 장남에게 이리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비가 아들을 꾸짖는데 끼어드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이리 소란스러우십니까? 부인은 잠자코 계시오. 어디 아비가 자식을 훈육하는데 끼어드는 법이 있소. 그나저나 대감께서 매일같이 기방에 드나드신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소문이라도 나면 제 친정에서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심씨 부인의 친정은 막강한 재력을 가진 지주 집안으로 한양에서도 그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박대감은 처가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요. 아니, 부인. 저 철없는 놈이 괜히 하는 소리여. 내가 어찌?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저 무능한 오라버니에게 기대를 거시는 겁니까? 차라리 그 기대를 접으시는 것이 빠를 겁니다. 비단결 같은 옷을 차려입은 딸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오만하고 잔인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죠. 박대감은 그런 딸을 금지옥엽으로 여겼습니다. 서연아. 동생이 되어서 어찌 오라비를 그리 험담하느냐. 당장 그 말을 거두지 못할까? 틀린 말입니까? 오라버니가 벼슬에 오르는 것보다 제가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우리 가문의 100배는 더 이로울 것입니다. 무엇? 벌써 시집갈 생각을 하는 게냐? 우리 서연이를 데려갈 사내는 이 조선 땅에 없을 것이다. 장남 노릇도 못하는 오라버니보다는 제가 곱절은 낫지요. 아이고, 머리야.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구나. 수아야, 이리 와서 시원한 냉수 한 사발만 떠 오너라. 심씨 부인의 말에 서연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천수아, 박대감이 몇 해 전 양녀로 들인 아이였습니다. 수아는 사슴처럼 맑고 깊은 눈을 가졌지만 그 눈에는 늘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서연과 대조를 이루었죠. 사실 수아는 박대감이 지방 기생에게서 얻은 친딸이었습니다. 기생이 아이를 낳아 세상을 떠나자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던 박대감은 수아를 양녀라는 이름으로 집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양녀라는 이름 아래 가족들에게 하녀 취급을 받는 수아의 마음은 명투성이었습니다. 예, 마님.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수아는 냉수를 떠와 심씨 부인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뭐냐? 이리 미지근한 것을 마시라고 가져온 것이냐?
머리가 아프니 차가운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마님, 지금 우물물 중에 가장 시원한 것입니다. 걷어주고 입혀졌더니 이제 말대꾸까지 하는구나. 부인, 그만하시오. 수아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오. 내가 데려온 아이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의 친딸은 저 박서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꾸 저 아이 편을 드시니 셈이 나지 않습니까? 허, 당연하고 말고. 이 아비에게는 우리 서연이가 최고지. 가족들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은 수아는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칠 때면 그녀는 늘 인황산자락, 한양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동산에 올라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도 외롭고 서럽습니다. 수아야, 또 여기서 울고 있었구나. 다정한 목소리에 수아가 고개를 들자 그곳엔 약초 바구니를 든 청년 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는 거친 손을 가졌지만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 많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훈, 내가 여기 있는 줄 어찌 알았어? 내가 슬픈 날에는 늘 이곳에 있으니까. 자, 이거 보렴. 오늘 산에서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단다. 지훈은 품속에서 붉고 탐스러운 복분자 한 움큼을 꺼내 보였습니다. 잘 익은 복분자를 보자 수아의 슬픈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와, 복분자잖아. 이렇게 귀한 걸 나에게 줘도 괜찮아. 그럼. 우리 수아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자, 어서 먹어봐. 두 사람은 동산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입에 복분자를 넣어주며 작은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준 정인과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수아야. 요즘 그 댁 아가씨가 혼인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지. 어서 빨리 시집이나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줄지?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가면 곧 너도 혼처를 알아보게 될 텐데. 내 혼처를 내가 왜 그리 신경 써? 만약 내가 혼인을 하게 된다면? 그 상수가 나라면 어떠하냐? 나는 너와 혼인하고 싶다, 수아야. 지훈의 고백에 수아의 얼굴이 잘 익은 복분자처럼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참말이야.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리 정했다. 내 평생의 배필은 오직 너 하나뿐이라고.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혼인을 한다면 지훈이 너와 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수아의 뺨에 손을 올렸고 수아는 그의 커다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고 마침내 두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싱그러운 숲내음과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수아는 지긋지긋한 박대감의 집을 떠나 지훈과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의 집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정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판서, 조판서 대감이었습니다. 모두 듣거라. 오늘 조판서 대감께서 우리 집에 행차하시니 모두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여봐라, 음식에 정성을 다하도록 해라. 박대감은 아들 민준에게 작은 벼슬이라도 하나 얻어주고자 온갖 아양을 떨어 조판서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너는 조판서 대감이 오시거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 거라. 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해. 알겠느냐? 서연은 혹시라도 자신보다 아름다운 수아가 조판서의 눈에 띌까 봐 시기하여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한 술상이 차려졌고 박대감과 조판서는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박대감 댁 음식 솜씨가 과연 명불허전이구려. 듣던 대로 대단합니다. 하하, 과찬이십니다, 대감. 자, 한 잔 더 받으시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박대감은 아들 민준과 딸 서연을 불러 조판서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조판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듣자 하니 대감께서 아직 안사람을 들이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쯧쯧, 나라일에 치이다 보니 정작 내 집안일은 돌보지 못했소. 마땅한 혼처도 없고 말이오. 그 순간 박대감과 심씨 부인은 조판서가 서연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세가라도 나이든 남자에게 금지옥엽다를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았죠. 그때 심씨 부인의 뇌리에 기막힌 묘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아야, 이리 나와 조판서 대감께 인사 올리거라. 심씨 부인의 부름에 수아는 마지못해 대청마루로 나섰습니다. 수아를 본 조판서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기방에서도 본 적 없는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인사 올려 송구하옵니다. 천수하라 하옵니다. 대감마님. 박대감에게 이런 어여쁜 딸이 또 있었소. 참으로 곱구려. 저희에게는 너무나 귀한 양녀이지요. 대감, 이 아이가 술 한 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조판서에게서 혼담이 오자 박대감은 기회를 놓칠세라 덥석 수아를 팔아넘겼습니다. 수아야, 조선 제1의 권세가인 조판서 대감의 부인이 되는 것이다. 너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이니라. 아버지. 수아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지훈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이제 늙은 권세가의 놀이개가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수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저 늙은 영감에게 시집갈 뻔한 걸 면했구나. 참으로 고맙다. 내가 쓸모있는 날이 다 오다니. 제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니?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수아는 다시 뒷산 동산으로 달려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지훈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아야, 이게 다 사실이냐? 조판서와 혼인을 한다니. 지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 아니다, 수아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도망이라도 치면 우린 죽은 목숨이야. 지훈은 절망에 빠진 수아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딸을 팔아넘긴 박대감, 부패한 조판서에 대한 분노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수아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줄게. 저런 자들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진 않을 거야. 지훈아, 제발. 위험한 짓은 하지 마. 너까지 다칠 거야. 지훈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수아를 두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실 그의 가족은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관오리와 부패한 양반들을 척결하는 비밀 결사 조직, 흑송단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지훈의 가족 또한 박대감과 조판서에게 모든 것을 수탈당한 피해자였죠. 지훈은 동지들에게 거사를 치를 때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수아를 구하고 썩어 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아와 조판서의 혼례날 박대감의 집은 잔치로 떠들썩했지만 신부인 수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 판서의 신복이 헐레벌떡 달려와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님 댁이 텅 빈 틈을 타 와이패들이 들이닥쳐 곡간을 모조리 털어갔습니다. 뭔일아? 이 좋은 날에 그게 무슨 소리냐? 조 판서의 집을 턴 것은 바로 흑송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곳간을 털었을 뿐만 아니라 조 판서의 온갖 비리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조 판서는 혼례를 중단하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랑이 사라진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흑송단의 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복면을 쓴 왈패들이 박대감의 집에도 들이닥쳐 순식간에 잔치상을 뒤엎고 곳간을 열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후환이 두렵지 않으냐? 그 말은 우리가 할 말이다. 힘없는 백성을 수탈할 때 너희는 후환이 두렵지 않았더냐? 우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다. 복면을 쓴 사내가 박대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박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수아 앞에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내가 구하러 왔다. 이 목소리는 지훈이니. 쉽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지훈은 수아를 번쩍 안아 들고 혼란스러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수아를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며칠 후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흑송단이 찾아낸 비리 장부가 저작거리에 뿌려지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적은 경문이 궁궐담벼락에 화살로 박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 부패한 양반들을 모두 잡아들여 엄벌에 처했습니다. 조 판서는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 박대감 일가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탕관오리들이 사라졌다며 환호했고 조선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편 지훈은 수아를 데리고 흑송단의 근거지인 깊은 산속 은신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그들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너를 이런 누추한 곳으로 데려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지훈아. 내가 약속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겠구나. 수아는 지훈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을 맞추었고 그들 앞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유롭고 행복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